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물론 더 의리의리한 집으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쪼들린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그제야 형님은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전에 투자했던 주식이 좀 올랐어. 그래서 그 오래된 집부터 옮긴 거야.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올케가 하도 뭐만 하면 팔으러 떠니까 말을 못 한 거지. 어차피 그거 아버님 재산으로 한 거잖아요. 약속대로 생활비 보내시고 아버님도 다시 모셔가세요. 알았어. 생활비는 내가 보내줄게. 15만 원씩 8달 안 줬나? 꽤나 목돈이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며 저를 설득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동안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주식도 떨어져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고 하더군요. 헌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와 연관된 것들에 떨어진 운세가 죄다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 했대요. 가능하면 집도 바꾸고 이사를 가고 최대한 거리를 두라고 말이죠. 물려받은 것들은 죄다 다른 걸로 바꾸거나 처분을 해야 운세가 트인다고요. 화가 난 제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하자 형님은 실제로 저희 집에 아버지 모시도록 하고부터는 운세가 트였다며 그 사람이 용하다며 저에게도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말대로라면 지금 시아버지 모시고 있는 지와 아빠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설령 망한다 쳐도 괜히 얽혀서 양쪽 다 망하는 것보다 한쪽 망하는 게 더 낫잖아. 안 그래? 형님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유 때문에 시아버지 모시는 문제에서는 본인은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밀린 생활비는 목돈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미안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다스린다고 다스렸는데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도 화가 났는지 요절을 내겠다며 따지러 가려는 것을 시아버지가 말리더군요.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하시면서요. 사람 사이의 계산은 정확하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계산을 지 유리한 대로만 하고 살게 되었구나. 큰애가 다 가져갔으니 너희에게는 줄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남편과 저는 아버님을 위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시아버지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가 조금씩 변하시더군요.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튀김 옷 없는 걸로 해달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맛있구나 하며 처음으로 고집을 꺾고 제가 해드리는 치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스스로 산책도 하셨고 혈당 관리도 하셨죠. 심지어 집안일과 간단한 치킨집 일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보시겠다며 부담이 안 되려면 밥벌이는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를 돕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될 때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거실에 있는 컴퓨터가 안 된다며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회색 바탕 화면에 무슨 붉은색으로 영어가 잔뜩 나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일을 그렇게 봐도 열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아들을 불러 확인해 보라 했더니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더군요. 상대방은 가상화폐를 결제해서 자신의 주소로 보내야만 컴퓨터의 파일들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말이 백신도 작동하지 않는다더군요. 할아버지, 컴퓨터로 뭐 하셨어요? 아들이 물으니 시아버지는 최근 누군가의 논문 집필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집에서 그나마 보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더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컴퓨터를 아예 그냥 포맷하자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일을 준 사람의 연구 자료가 들어있는 거라서 그 문서가 날아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듣고 보니 아버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컴퓨터에 이상한 걸 보낸 놈이 요구하는 금액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골치 아파지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냐며 볼멘소리를 했고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버님이 생활비라도 벌겠다고 하신 거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런 거 다 사기야. 차라리 현금 입금하라는 게 쉽겠다. 가상화폐니 뭐니 이게 다 뭐냐고. 사기라며 펄펄 뛰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설득을 했죠. 사기고 나버리고가 아니라 지금 아버님 하시던 게 다른 곳에 유출되면 문제가 된다잖아. 다른 사람한테 잘만 퍼주면서 아버님 곤란해진 거에는 왜 야박하게 구는 건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결국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를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생소한 전제화폐도 결제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며칠에 걸쳐 그 가상화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장만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예 해킹을 당한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은 거죠. 결국 컴퓨터는 복구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시아버지에게 논문 정리 작업을 맡긴 사람은 핵심 내용은 아니라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괜히 일을 만들었다며 미안해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후 3년이 흘러 점점 건강이 악화되신 시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신 지 5년의 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가신 거죠. 남편도 너무나 슬퍼했지만 저 역시 그 기간 동안 아버님께 정이 들었던지라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 형님은 돈의 환장이라도 했는지 제 속을 더 긁어 놓더군요. 부조금 가지고 한 번 더 제 속을 뒤집더니 결국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따로 남겨놓은 거 없어?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소리를 질렀죠. 그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할 소리지 인간이 할 소리냐? 인간이면 누나가 인간이면 적어도 당분간은 돈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지 하며 욕까지 하는 아예 다시는 보지 말자며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집으로 오며 돈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은 되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시아버지 기일에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더군요. 여전히 그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몰상식한 형님 부부까지 겪고 나니 저 역시 사람답게 사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전부 다 즐겁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일종의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셈이었죠. 헌데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사실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2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노트북에 처박혀서 평생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던 그 가상화폐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뉴스에서도 다루는 등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전 누구나 알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붐이 왔을 즈음에 묵혀놨던 비트코인을 팔면 가계 임대료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세상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30억 정도로 불어나 있었던 거죠.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시아버지가 랜섬웨어에 걸린 덕에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 어디서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형님이 찾아왔더군요. 유류분 소송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또 무슨 잡소리를 하려나 들어봤더니 형님 말 부모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주는 건 자유겠지만 그 돈의 일정 부분은 다른 유족에게도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모시고 살라면서 꼴랑 2억밖에 안 주더니 노인네 음흉한 건 하여튼 알아줘야 돼. 장진혁, 너도 누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부모 재산은 형제들끼리 나눠야지. 모른 척 하기는.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뭘 어떻게 착각했는지 시아버지가 큰 재산을 감추어두었다가 저와 남편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지저분하게 소송까지 가지는 말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한마디 했죠. 형님, 아버님 연관된 것들은 다 멀리해야 한다고 한 거 잊으셨어요? 점쟁이가 한 말에 아버지 내팽개친 분이 형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남긴 돈 내놔라?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옳게 억울한 건 알겠는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덕분에 하나 배웠다고 생각해. 네, 법 좋죠. 꼭 써먹어 볼게요. 그리고 꺼리낄 게 전혀 없던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형님에게 물려주었던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오히려 의기양양했던 형님 부부는 그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남편이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 요만큼의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엄청 당황을 하더군요. 형님은 같은 내용을 100번도 더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 부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힘들어서 그런다며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에게 웃으며 오래전 늘었던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둘 다 망하는 것보다 한쪽만 망하는 게 낫다면서요. 형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 아버님 버리라고 했던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또 비법을 알려주겠죠 뭐. 형님은 제가 통하지 않자 남편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아버지 재산 나누겠다는 말 아니면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형님은 결국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을 토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송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질 요소가 없습니다. 그저 형님이 시간을 질질 끌 뿐이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더 떵떵거리게 되나 두고 보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형님은 저희를 보고 집이며 차며 재산을 처분해서 뒤늦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입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날린 것을 복구하겠답시고
사채까지 써가며 욕심을 부렸다가 지금은 남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네요. 저와 남편은 저희가 운영하는 치킨집 건물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힘든 분들께 베풀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며 사람 냄새 나도록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